안녕하세요.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불법 해외 송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언론에서는 17조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원장도 대북 송금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대북 송금설은 자책골이 되느냐, 똥볼이냐, 자폭이냐 등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의겸은 지난 6월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목적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북 송금을 조사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야당 대변인이 이처럼 자기 당 소속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은 대북 코인 사업을 했다는 여러가지 정황을 폭로한 만큼 검찰에서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월가의 저승사자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이더리움 공동개발자 그린피스에게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를 구축하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자그마치 63개월, 5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북한에서 개최됐던 블록체인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여기서 이더리움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였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출신과 영국 출신 등 서너 명에게 가상화폐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의 그린피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린피스의 진술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만 구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했던 북한 가상화폐 서버 구축 사업은 그린피스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돕는 행위가 한국의 관행적 지원 패키지, Habitual Aid 패키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기록 정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관행이다. 2019년부터 미국 정보 당국은 문재인 정부를 의심해 왔고,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종북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김정은에게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김정은은 주인이고 문재인은 노예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서버를 구축하는 문제도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유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문재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미사일과 군사 장비들이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고,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펑펑 쏘아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150여 대 비행기가 출동하고 수백 발의 장사정포가 서해 동해를 가리지 않고 560발이나 포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퍼준 것일까요? 김의겸의 폭로와 미국 연방검찰 그린피스 수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노드 구축 등으로 어느 정도 유엔의
제재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은 대북 코인 사업을 했다고 이실직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이미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상 경기도 이재명은 아태협을 통해서 대북 코인 사업을 직접 진행한 것은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자금 사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3.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금융범죄 합수단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미국으로 달려간 그 이후의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는 수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한국까지 날아와서 윤석열 정부와 회담을 했고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불려들어서 가상화폐 관련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배경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대상으로 확실하고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의 정권은 틈만 나면 북한에게 퍼주었다는 사실을 민간인이었던 그린피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 당국은 문 정권과 북한과의 은밀한 비밀 거래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상화폐 노드를 구축하거나 대북 송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것은 국가 반란이고 여적 행위들입니다. 한국에 기생하고 있던 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들은 북한을 돕는 것이 마치 그것이 동포를 돕는 도덕인 것처럼 관례로 인식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 제재안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어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국익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서울 남부검찰청 내에 있었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하고 대북 송금과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금융수사를 무력화했습니다. 2. 아태역과 경기도가 합작해서 10억 이상 대북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APP427, 앱427이라는 코인인데요. KBS 고위 간부까지 대북 코인에 투자했고 이 사실을 KBS 노조는 미 국무부에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북한에 얼마가 넘어갔느냐? 또 북한의 가상화폐 서버가 정말로 구축되어 있는가 등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 1부를 마감합니다. 2부 결론까지 시간 아깝지 않게 준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부가 진행됩니다.